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레나 스카토 데스네 라고 해서 예쁜 스커트군요, 스커트네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다시 한번 조금 형용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명사 뒤에 가를 넣고 호시라고 해서 무엇을 갖고 싶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자, 중요하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딥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어로는 갖고 싶은 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키레나 스카토 데스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 형용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키레나 라고 하는 이 부분, 어미 끝에 이 나가 그쵸. 뒤에 명사를 수식해서 붙여진 이름, 바로 나 형용사인데요. 본래 기본형은 다로 끝났죠. 키레다라고 해서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뒤에 붙어서 무엇이 예쁘다, 키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얘를 나 형용사라고 부르지 않고 형용사 역할도 하면서 동사 역할도 해서 나 형용사는 형용 동사라고도 불리거든요. 게요도시. 근데 우리는 편의상 이 수식할 때 나로 변하는지 어미 끝에 이가 그대로 남아서 이로 수식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로 구분을 편의상 하는 거죠. 여기서는 키레다가 기본형인데 뒤에 스카토가 붙어서요. 예쁜 스커트라고 수식을 할 때는 바로 나 형용사 등장을 하죠. 키레나 스카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뒤에 방이라고 해서 해야 이런 명사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미 끝에 다를. 어간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요 끝에 있는 부분. 이렇게 변형이 될 때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미인데요. 이 어미 끝에 다를 나로 바꿔서 키레나 해야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깨끗한 방이라고 표현을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앞에 키레다가 키레나로 바뀌는 부분보다도 바로 이 데스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명사 뒤에다가 데스를 붙이면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었죠. 선생님입니다 라고 할 때는 센세이 데스 혹은 여러분들 학생이죠. 각세 붙여서 데스를 쓰면 각세 데스 학생입니다. 간단하게 명사 뒤에 입니다를 쓸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스카토와 붙어서 스카토 데스라고 하면 스커트입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근데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었죠. 네가 붙었습니다. 데스네라고 하면 우리말에 무엇이네요, 무엇이군요 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우리도 한국말을 할 때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네요 라고 할 때 확 뉘앙스 차이 나는 것 아시죠? 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뭔가 사실관계를 그대로 전달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이군요, 이네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어. 근데 맞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라는 뉘앙스가 동의한다. 즉 상대방의 말에 수긍한다라는 뜻을 이 네요와 군요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 뒤에다 이 네를 붙이면 무엇네요 라고 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래요 라고 조금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표현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네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말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성어와 남성어가 조금 많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언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데스네를 쓰는 빈도로 봤을 때는 조금 여자분들이 다소곳하게 말씀들을 하실 때 바로 이 데스네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잘 못 써요, 이런 표현. 조금 쑥스러워서. 근데 이렇게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해서요. 남성분들이 한국어로 봤을 때 군요이니까 써도 될 것 같아서 막 쓰시다 보면 약간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조금 남성스럽게 생겼는데 여성어를 쓰네 라고 뜻밖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빈도적인 측면을 조금 고려해서 남성분들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군요, 예쁜 스커트네요 라고 조금 상대방이 입은 패션에 대해서 호응하는
뉘앙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호시이 데스가 다카이 데스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읽으실 수 있나요? 호시이 데스가 다카이 데스요 라고 했네요. 일단 이 호시이는요, 일본말로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뭐, 누구 요즘에 이름 붙여서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바로 갖고 싶다, 뭐, 조승연이라고 했을 때는 이 호시이라고 붙이시면 돼요. 이 갖고 싶다라는 표현인데, 뒤에다가요, 데스를 붙여서 호시이 데스라고 하면 갖고 싶다가 갖고 싶습니다가 되고요. 근데 이 뒤에다가 또 한 번 가가 붙었어요. 갖고 싶습니다만, 갖고 싶지만이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호시이 데스가. 자, 근데 뒤에 그러면 가가 붙었기 때문에 뭔가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문장은 비교적 여기처럼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부정적이죠. 여기서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사고 싶은데 비싸다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카이 데스요 라고 해서 이 형용사 뒤에다가 데스를 붙였고요. 자, 그리고 뒤에 마찬가지로 요가 붙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친근체, 회화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다카이 데스라 딱 잘라 말씀하시면 비쌉니다. 딱 이렇게 떨어지는 표현이 되는데 다카이 데스요라고 하면 이번에는 약간 상대방의 말에 근데 이거야. 너 알아? 조금 반영 좀 해봐 내 말을 라고 조금 조언을 친절하게 하는 느낌입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조금 사는 건 그렇지 않아요 라고 반대로 의견을 조금 제시하는 느낌의 문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카이 데스요. 비싼데 뒤에는 가능하겠니? 약간 이런 뉘앙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요. 가와이 스카토 데스가 하데 데스라고 했네요. 가와이 스카토, 얘는 이 형용사입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이 형용사, 이로 끝났고요. 이로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형도 이로 끝나고 이렇게 귀여운 스커트라고 할 때는 가와이 스카토라고 하네요. 여기서 가와이, 그쵸, 일본에서 미의 기준 다르죠. 약간 가와이라고 해야 하면 칭찬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쁘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귀엽다고 하냐? 채?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일본에서는 가와이는 정말 이쁘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쁘다라고 할 때 뉘앙스는 키레다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문화가 다른데 여기서는 가와이 스카토, 귀여운 스커트, 뭐 약간 프릴 달린 나플나플 조금 귀여운 그런 스커트인가 봐요. 이렇게 수식을 했고요. 자, 하데데스 여기 나와 있는데 뒤에 하데다라고 보이시죠? 다가 엄입니다. 화려하다라고 하는 나 형용사예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명사가 온다면 화려한 스커트 만들어 볼까요? 하데나 스카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노 스카토와 하데데스라고 해서 뒤에 이 스커트는 화려합니다 라고도 쓰였지만 그렇습니다. 하데나 스카토라고 하면 화려한 스커트라고 해서 나 형용사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요 다음 문장 가기 전에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스커트는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옷이기 때문에 스커트가 화려하다라고 남의 입은 옷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남의 패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건 좋지 않지만 일단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칭찬의 의미로다가 쓰실 수가 있는데 요 표현 가끔 왜 우리는 여자분들 헤어라던가 뭐 이렇게 메이크업이라던가 그날 입은 게 너 진짜 오늘 화려하고 이쁘다 라고들 하시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약간 그런 외모에 대해서 잘 말씀들을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시고 오늘은 화려한데? 라고 하시면서 이 하데라는 표현을 뭐 하데나 헤야 혹은 하데나 메이크라는 식으로 메이크라고 하는데요. 칭찬을 하시면 약간 상대방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내가 칭찬을 했는데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잘 조금 때, 장소, 그리고 누구인지 잘 분간을 하시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스코시 지미나 스카토가 호시 데스라고 나와 있네요. 스코시는 조금입니다. 그래서 너 많이 먹을래? 적게 먹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 조금이라고 할 때는 스코시.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엇 마늘이라고 할 때 다케라는 조사 배웠었죠. 스코시 다케라고 붙여서 활용을 하면 조금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다베르 더 먹을 거야 라고 만약에 물었다면 스코시다케 라고 하면 조금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스코시만 단독으로 쓰여서 조금이라는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은 지미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 수수한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인데요. 마찬가지 나 형용사 기본형은 지미다입니다. 얘가 뒤에 스커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 형용사 수식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지미나 스카토라고 하면 수수한 스커트라고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데요. 가 호시 데스 볼게요. 뭐뭇을 갖고 싶다. 호시가 갖고 싶다 했잖아요. 그래서 을 갖고 싶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사가 오가 아니라 이번에도 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좋아합니다라고 할 때 가 스키 데스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갖고 싶다라고 할 때도 가 호시 데스까지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무엇이라고 뭔가 특정된 거를 딱 가르쳐서 이야기할 땐 조사가 가가 쓰인다는 느낌으로 조금 외우시면 어떨까요? 확실하잖아요, 실체가. 우리가 갖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는 가 호시데스라고 해서 갖고 싶습니다. 을 갖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고 키레나 가방가라고 했어요. 예쁜 가방. 우리 여자분들은 왜 나이가 먹어도 그쵸? 어리든 뭐 나이가 있으시던 연세가 있으시던 가방이 생기면 좋은 걸까요? 그쵸? 저도 백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쁜 가방이라고 했네요. 키레나가 기본형인데 수식이 돼서 키레나 가방이라고 했고요. 뒤에 가 붙고 호시 붙고 그 다음 데스가 연결이 돼서 키레나 가방가 호시 데스라고 하면 예쁜 가방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미나 스카토가 호시 데스이기 때문에 수수한 스커트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응용을 해보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쵸, 형용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가 호시, 을 갖고 싶다 라는 표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오늘 배우실 내용 전부 다 마스터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패턴 톡톡 문제 한번 반복해서 풀어볼까요? 예쁜 스커트네요. 만들어 보는 건데요. 키레이 어미만 남겨놓고 어가는 그쵸? 감만 남겨놓고 어미 끝을 이렇게 나로 바꿔서 뒤에 스커트를 수식하면 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키레이나 스카토 데스네 라고 했고요. 자, 4개의 나 형용사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지미다, 하데다, 스테키다, 후벤다 나와 있는데 이 4번 조금 그쵸? 3번, 4번 볼게요. 지미다는 수수하다. 그리고 하데다는 화려하다 배웠는데 스테키다는 좀 멋지다라고 할 때 써요. 남자분들 멋져요라고 할 때 이 스테키 데스네 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후벤다 여기 나와 있는데 불편하다. 뭔가 이 옷이 좀 불편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일본어로는 후벤다입니다. 얘네들을 뒤에 스커트로 수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미 부분의 다를 전부 다 나로 바꾸면 나 형용사 수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꿔볼까요? 지미나 스카토 데스네. 지미나 스카토 데스네. 자, 그 다음 하데나 스카토 데스네. 스테키나 스카토 데스네. 마지막으로 후벤나 스카토 데스네 라고 하면 불편한 스커트네요 라는 표현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다음은요. 갖고 싶지만 비싸요. 갖고 싶습니다는 원래 호시 데스인데 많이 붙어서 그죠? 역접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가까지 붙어서 호시 데스가 라고 하시면 됐고요. 비싸요. 다까이 이 형용사 넣고 뒤에 데스요 라고 뭔가 정보를 좀 주는 그러한 뉘앙스가 풍기는 이 요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럼 형용사 2개 나와 있네요. 오이시 다까이 맛있다, 비싸다. 그러면 그대로 넣으면 되죠. 얘는 어감 부분 그대로 안 변하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넣으면 오이시 데스가 다까이 데스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호시 하데다 나와 있는데 하데다는 나 형용사죠. 근데 나 형용사의 데스형만 기억하시고 없애고 붙이면 되죠. 호시 데스가 하데 데스요 라고 하시면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요. 그러니까 좀 잘 보고 사세요. 막 이건가요? 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야스이, 마스이 나와 있고요. 저렴하다, 맛없다 이 형용사 그대로 넣으면 야스이 데스가 마스이 데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마이 키레에다 나 형용사 키레에다 뒤에 넣어서 해보면 세마이 데스가
기레이 데스요. 좁지만 깨끗해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가와이 스카토 데스가 하데 데스. 이번에는 블랭크 3개에 넣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이시, 링고, 다카이. 모르는 단어 없죠? 갈게요. 오이시 데스, 오이시. 자, 링고 데스가, 그 다음, 다카이 데스라고 하면, 오이시 링고. 맛있는 사과 받고요. 그 다음, 데스가 입니다만, 이지만, 다카이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신센다, 나시, 다카이. 나시를 신센다 수식하면 되는 문제예요. 신센나, 나시 데스가 다카이 데스. 신선한 베이지만 비싸요. 비쌉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카이 스카토 호시 나와 있네요. 비싸다, 스커트 갖고 싶다. 가볼까요? 다카이 스카토 데스가 호시 데스. 저도요. 비싼 스커트지만 갖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됐고요. 자, 그 다음 키레다, 스카토, 하데다 가볼게요. 키레나, 스카토 데스가 하데 데스. 나형용사는 조금 어미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키레나, 스카토 데스가 하데 데스 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코시 지미나 스카토가 호시 데스 나와 있네요. 지미, 스카토 이 부분 나형용사와 명사를 넣어보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바로 수식하는데 나라고 어미 끝임이 문제에 바뀌어져 쓰여져 있으니까 넣으시면 돼요. 간 부분만요. 갈게요. 스코시 하데나 가방가 호시 데스가 호시죠. 갖고 싶다 넣어서 조금 화려한 가방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신센다 도모다치, 신세츠다 도모다치. 신생은 신선하다고요. 신선한 친구 말은 되는데 여기서는 신세츠, 친절하다라는 나 형용사를 가지고 뒤에 도모다치 수식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스코시 신세츠나 도모다치가 호시 데스. 어머, 그쵸? 주변에 까칠한 친구 잔뜩 있으신 분인가 봐요. 친절한 친구가 갖고 싶습니다. 친구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편리한 차를 갖고 싶습니다. 벤리다, 후벤다가 불편하다인데요. 여기서는 벤리다라고 해서 편하다라는 나의 형용사입니다. 후벤, 벤리, 후벤, 벤리, 불편, 편리 이렇게 되고요. 구르마, 명사, 차입니다. 구르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왜 구르마 갖고 바로 여기서 파생된 것 같은데요. 스코시, 벤리나 구르마가 호시 데스. 조금 편리한 자동차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는데 정말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 스타일인데요. 저도 진짜 편리한 자동차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레다 해야 나와 있네요. 깨끗한 방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만들면 얼마나 지저분하시길래. 그쵸? 치우세요. 스코시 기레나 해야가 호시 데스. 스코시 기레나 해야가 호시 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습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셨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열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를 문장 곳곳에 배치시켜서 이렇게 수식도 해보고, 그리고 어미 끝에 데스네라던가 데스요라는 걸 붙여서, 그렇죠, 뭐뭐 이군요, 뭐뭐 네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미 표현들 함께 배워보셨는데요. 자, 오늘은 본문에 녹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우가 고래도 데스까? 라고 물었습니다. 뭔가를 들었죠. 지시대명사 고래라고 했고요. 우리가 친근체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라고 우리가 풀로 이렇게 다 문장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래와 라고 해서 원래는 이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것은에 해당되는 이 은은 우리가 언제든지 생략을 또 할 수 있죠. 이거 뭐 얼마야? 이거 어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시우가 고래라고 하면서 이거 도 데스까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더 줄일 수 있죠. 데스까를 떼고 고래도라고 하면 이거 어때?
라고 친구끼리 뭔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도 됩니다. 자, 도 데스까? 도 어때? 라는 표현 뒤에다가 데스까를 붙여서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유리애가 기레나 스카도 데스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일단 상대편이 한 말에 대해서 맞아요, 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표현은요, 여자분들이 쓰시는 표현입니다. 남자분들이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다, 좀 여성스럽네 라고들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자분들께서 이렇게 다소곳하게 네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에가 되겠고요. 기레나 스카토 데스네 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쁜 스커트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긍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레다가 원형이고 뒤에 명사 뒤에 수식이 되기 때문에 기레나, 자, 나 형용사 이렇게 형태를 틀어서 스카토 데스네로 연결을 발효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호시 데스가 다카이 데스요 라고도 했네요. 데스가 데스요. 요 문장 우리가 기본 틀은 가만히 놔두고 이 호시랑 다카이 부분을 마구마구 바꿔서도 연습 문제 풀어봤었죠. 자, 데스가 이지만 데스요 뭐뭐예요 라고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는 호시라고 해서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고요. 갖고 싶지만 싶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이 됐죠. 다카이 데스요. 비싸요. 라고 데스요 라고 너 모르지 이거 비싼 거야 라고 이야기를 유리애가 했습니다. 저는 왠지 시우가 이걸 왜 물어봤는지 느낌 오는데요. 사주고 싶나 유리애한테 그쵸 은근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랬더니 네와 고래와도 데스까 라고 했습니다. 유리애가 비싼 거 같고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네와 그럼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그럼 네와 네와 고래와도 데스까? 라고 했습니다. 고래와 이것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와이 크테 손나니 타카쿠 아리마센 이라고 했죠. 가와이 크테 자 기억하시죠? 가와이 이 형용사 기본형인데 이거를 연결을 할 때는 이 부분이 크테로 바뀌었고요. 손나니 그렇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는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다카이 비싸다라는 이 형용사 쿠아리마생으로 바꿔서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리애가 가와이 스카토 데스가 하데 데스라고 했네요. 유리애도 인정은 하네요. 가와이 스카토, 귀여운 스커트이지만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귀여운 스커트는 도대체 어떤 스커트인가요? 약간 이렇게 프릴 달려있어서 이렇게 샤방샤방 이렇게 조금 여고생들이라던가 이렇게 예쁜 젊은 대학생분들께서 이렇게 입었을 때 귀여운 스커트인가요? 이런 스커트이지만 데스가 라고 했고요. 이 가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용사니까 그대로 형태 보존하시고 뒤에 스카도를 수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데데스라고 했네요. 화려합니다. 하데다가 기본형이었고요. 자, 옷과 같은 거, 무생물, 이렇게 사물을 가리켜서 하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얼굴이라던가 화장, 헤어스타일, 남자분들은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그냥 등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 뭔가 이렇게 칭찬을 하려고 시작하셨다가 그쵸?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경우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거든요, 여자분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해서 되려 혼나는 경우가 많으시니까 웬만하면 여자분들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말자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이 하데다라는 표현은 그런 사람의 외모라던가 차림새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 게 그쵸?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고요. 이건 스커트니까 스커트 욕해도 그쵸? 스커트 화려해. 야 조금 약간 너무 좀 치지 않아? 라는 쪼로 이야기를 해도 그쵸? 스커트가 화날 뿐 우리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쓸 수가 있습니다. 스카도 데스가 하데데스 화려합니다 라고 했고요. 스코시 지미나 스카토가 호시 데스라고 했네요. 자, 유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조금 저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거든요. 여자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유리에는 조금 수수한 스커트가 갖고 싶습니다. 스커트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한국말로 할 때 를 갖고 싶어요를 갖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어의 간섭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가끔 일본어가 이제 조금 입에 붙다 보면 이렇게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왠지 한국어로 해도 이상하지 않는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일본어 문법과 조금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한국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커트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조금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쓸 용도인가요? 아니면은 그쵸 면접 볼 때 쓸 용도인가요? 조금은 수수한, 그러니까 얌전한이라는 뜻이죠. 지미다가 원형인데요. 지미나라고 해서 수수한 스커트를 갖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렇죠. 스코시, 조금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또라고 하는 표현과 잠깐 이 스코시가 나온 김에 비교를 해볼까 해요. 우리가 스코시는 양 같은 거를 봤을 때 조금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일본어로 그쵸 초또라고 하면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학습자분들이. 우리말에, 그쵸? 뭔지 제가 가리키지는,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은어로 자주 쓰시는 남자분들 특히 이렇게 장난으로 쓰시는 경우 많은데, 비슷하죠, 발음이. 자, 그런데 이 초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코시보다는 저 양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뭐 쥐꼬리만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조금이지만 이 초또라는 거는 정말 스코시보다 더 작은 느낌이고 그리고 약간 회화체입니다. 초또답게 뭐 이런 식으로 라고 하면 조금만요, 뭐 조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는 일단 스코시를 외워두시고 조금 입에 붙고 난 후에는 이 초또라는 표현도 일본에서는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함께 이렇게 연계지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 내용 살펴보셨고요. 자, 여기서 오마께 오늘은요, 이 에와 하이,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왔을 때, 에라고 대답을 할 때는 하이와 같은 뜻인데, 여성분들이 조금 더 여성스럽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라고 할 때는 긍정적으로 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부드럽게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여성분들 되게 추임새 잘 넣으시잖아요. 내가 너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고 맞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부드럽게 끌어낼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 벌써 말투에서 이 화면 밖에 계시는 분들도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여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일본어로 질문을 하셔도 사실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저는 그냥 하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분과 쓸 수 없는 분으로 나뉜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저도 노력은 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상과 조씨는 뭐 서울 살아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살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이라고 대답이 나오지 애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입에 안 붙는 거를. 또 요거는 일단은 여성분들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보다는 가벼운 느낌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하이라고 하면 정말 네 이렇게 경쾌하게 떨어지는 네 느낌이지만 에이라고 하면 내가 너의 말을 계속해서 들을 의향이 있고 맞아 너의 말 재밌다 이렇게 잘 경청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추임새를 넣는 모양새도 같으니까 모양새와도 같으니 이 가벼운 느낌이라고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손나니라는 거는 뒤에 수로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 본문에서도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손나니 그렇게 뭐뭐 하지 않다라든지 손나니 스키 데스까? 라고 해서 뭐 그렇게 좋아합니까? 라는 식으로 상대편에게 물어볼 때라던가 이렇게 뒤에 수로로 많이 활용이 되는 이 손나니라는 표현도 손나니 이인 데스까? 라든지 그렇게 좋아요? 손나니 스키 데스까? 뭐 누구 좋아하세요? 탤런트? 누군가를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탤런트 손나니 스키 데스까? 라고 하면 너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도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이 표현도 뒤에 수로가 따라오면서 쓰인다는 것 같이 우리가 스코시 배웠잖아요.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오마케 말씀드렸고요.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을 보기와 같이 바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방과 키레이 데스, 가방은 예쁩니다 남아있는데요. 어떻게 바꾸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키레이나 가방 데스라고 해서 순서를 바꾸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말은 쉬워요. 바꾸면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거는 바꾼 다음에 위치가 바뀌면 그 품사의 형태가 또 어미 부분이 바뀌죠. 어디까지가 어간이고 어디까지가 어미인지 잘 파악을 하시면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꿔볼까요? 스카도와 가와이 데스. 스커트는 귀엽습니다를 귀여운 스커트입니다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 형용사죠. 가와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가와이 스카토 데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모노와 신센 데스 나와 있네요. 그다모노 과일이죠. 신선하다라는 나형용사 신센 데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꿔볼까요? 그렇죠. 신센나
구다모노 데스라고 하면 신선한 과일입니다. 라고 이 나 형용사로 수식을 구다모노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사이와 야스이 데스 나와 있네요. 야채는 쌉니다. 인데요. 싼 야채입니다로 바꿔서 수식해 볼까요? 그렇죠? 야스이, 야사이 데스. 이 형용사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단, 저는 0.00001초도 용납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싹 바꾸셔서 믿지만 이 형용사는 바꾸시면 되겠고요. 나 형용사는 0.1초 드릴게요. 다를 나로 바꿔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데스체일 경우에는 다가 또 생략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야 하는 시간 한 0.1초 드릴게요. 이 시간 바꾸셔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링고와 오이시 데스라고 했네요.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 형용사 오이시, 그렇죠? 링고 데스라고 했네요. 잘하셨고요. 자, 다음 질문의 보기와 같이 답하세요인데요. 보기는 히로이 헤야가 호시 데스까?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 호시가 나왔는데, 그쵸? 우리가 다른 거에 가려져서 조금 이 부분 잘 못 보고 넘어간 감이 있었는데, 연습 문제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갖고 싶다라는 표현이었고, 포인트는 앞에를 갖고 싶다이지만, 그렇죠. 가가 쓰였다는 것. 가 호시 데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조금 체크하시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로이 헤야가 호시 데스까? 라고 해서 넓은 방이 갖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가는 건데요. 대답 하이와 이해로 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넓은 방이 갖고 싶습니다. 히로이 헤야가 호시 데스. 이에 히로이 그러면 헤야와 호시쿠 아리마생인데요. 자, 우리가 하이라고 할 때는 그대로 뭐뭐를 갖고 싶습니다 이기 때문에 가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지만 이거를 부정문으로 할 때는 가 호시쿠 아리마생이 아니라 얘는 그대로 원래대로 넓은 방은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는 은는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가가 아니라 은는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와로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오이시 링고가 호시 데스까? 맛있는 사과가 갖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하이로 대답을 해볼게요. 하이. 오이시 링고가 호시 데스라고 가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하데나 스카토가 호시 데스까? 라고 해서 화려한 스커트를 갖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죠. 이에 하데나 스카토와 호시쿠 아리마세. 부정문을 할 때는 와고, 자, 호시이인데요. 이거 쿠 아리마생으로 부정문 만들 수 있었죠. 이 형용사 부정문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호시쿠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호시이의 이 부분을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나타와 도모다치가 호시 데스까? 당신의 친구가 갖고 싶습니까? 오, 유유, 정말 외로운 분이세요. 네, 이해 나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꿋꿋이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 이해로 대답을 해볼까요? 이해, 자, 아나타로 물었기 때문에 와타시와가 나와야 되고요. 도모다치와, 그쵸? 와로 해야죠. 부정문이니까. 호시쿠 아리마센.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갖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연습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셨는데 오늘의 막짝지껄 일본 이야기는요.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정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류가 세계에 퍼져서 또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자, 이런 한국 요리를 가리켜서 일본에서는 뭐 한국꾸리 요리, 한국 요리라고도 하고요. 또 한정식을 그대로 한자 나는 발음을 따서 간떼쇼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도 한정식을 백반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한정식은 아무래도 퓨전이라던가 정말 코스별로 쫙 한상 차림 나오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기사님들 가시는 기사식당이라든지 가정식 백반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리켰을 때는 뭐라고 할까 궁금하실 적이 혹시 없으세요? 저는 궁금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일본에는 그쵸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기가와리 테이쇼크라고 합니다. 정식은 테이쇼크이거든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 때 샐러리분들 나가셔서 테이쇼크 타베르라고 하면 오늘 정식 먹을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정식에 해당되는 게 데이쇼크인데요. 이 앞에 이 가정식에 해당되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오늘 이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는 가정식이니까 집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백반이죠. 그대로 일본어로 바꿔보면
가정, 가떼라고 합니다. 가떼이. 가떼, 그 다음 식이니까 식기, 가떼 식기, 그죠? 뭐 백반이니까 시로고항, 뭐 흰밥. 이렇게 일본어로 직역을 하면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백반 자리에는 정식이 왔고요. 대쇼크. 자, 그 다음에 가정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떼 식기가 아니라 히가와리라고 했어요. 자, 히가와리는 날이죠. 하루하루 할 때 그 날. 그 다음 가와리라는 표현, 원래는 가와루라고 해서 바뀌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명사와 결합이 되면 히가와리라고 해서 그렇죠. 날이 바뀌는 이러한 명사처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후반 부분에 강의에 나왔을 때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히가와리라는 뜻은 날마다 바뀐다라는 뜻이거든요. 날마다 바뀌는 정식. 즉 우리 가정식 백반집 사실 어머님들 힘드실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반찬이 바뀌면 얼마나 먹는 사람은 행복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한 번 카레 나오면 3일은 가죠. 그리고 한 번 뭐 국 끓이시면 이틀은 먹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매일매일 바뀌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가정식 백반 기가와리 테이쇼크라고 한다라는 것 요거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